이재명 대표 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쪽에 더 관심이 있는데 그 선거법 재판이 첫 번째 항소심 공판이죠. 준비기일 없이 공판이 23일인데 가장 빠른 경우하고 시간이 걸린다면 걸렸을 경우하고 그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근데 재판부 자체는 제가 바라볼 때 그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633은 12월 6일 기준으로 하는 633인가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면은 선고기일 1심 선고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렇게 보는데 사건이 항소심 넘어가서 3개월이지. 예를 들어서 1심에서 기록을 늦게 보내서 하면 시간 다 잡아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3월 6일. 3월 6일인데 그 전에 2월 달 안에 판결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지연책을 쓸 것 같긴 한데 지금 재판부가 한 거 보면 송달을 일단 빠르게 집행관 송달을 통해서 되게 만들었어요. 예. 시간 질질 끌기 위해서 송달 2번이나 안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국선 변호사. 네, 국선 변호사를 빨리 선정했어요. 물론 지금 사선 들어오면서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됐는데 세 번째가 변론 준비 기일 없이 변론 기일로 바로 지정했어요. 변론 기일은 그러니까 변론 준비 기일만 해서는 재판이 안 끝납니다. 변론 기일을 열어야만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거든요. 결심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근데 지금 다툴 사안이 별로 없어요. 일단 김문기 씨 측에 골프 안 쳤다 이거는 뭐 증인이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가. 그냥 해석의 문제예요. 예. 이걸 어떻게 볼 건가? 그다음에 백현동 부분도 수십 명 1심에서 다 하면서 전원 증인까지 해야 할 사람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무원을 엄청 뭐 20몇 명을 조사를 하고 뭐 이러면서 그게 다 증거 부동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나오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또 증인 신청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증인 나올 게 별로 없고 오히려 그 김인섭 씨 판결이 1심에서 제출이 안 됐던데 검찰 측에서 확정 판결을 아마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판결에 용도 변경이 들어가 있어요. 예, 용도 변경이 로비에서. 예. 근데 제가 강조하지만 국토부 압박이라면 용도 변경만 해줬으면 얘기가 돼요. 근데 김인섭 씨가 그 판결에 나오는 게 용도 변경하고 도시공사 배제하는 거고 임대주택 비율 축소하는 거잖아요. 예. 이 로비를 다 들어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안 통할 가능성이 있고 재판도 그렇기 때문에 심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변호사로 시간 끄는 건데 기록 못 봤다. 변호사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하는 경우. 근데 지금 항소 이유서 제출할 때 저는 원래 이재명 대표 쪽에서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낼 줄 알았어요. 저도 본인 이름으로 낼 줄 알았어요. 내고 변호인 선정 안 하고 온 다음에 변호사 선정하고 기록 못 봤습니다 하면 되는데 예. 지금 이모 변호사 이름으로 항소 이유서가 제출됐거든요. 변호인이 예. 선임돼서. 근데 그 변호사가 나와서 기록 못 봤습니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기록을 안 보고 항소 이유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변호사를 교체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를 하면서 기록 못 봤습니다 할 수는 있죠. 지금 사건 기록 그 보니까 사건 진행 내역 보니까 이제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했더라고요 변호사가. 예. 근데 이모 변호사 그 항소이서 쓴 변호사가 들어온다면 이 변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변호사를 잘라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 쓸 수 있는 연장책은 변호사를 교체하는 거. 이제 항소심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도 3번 판단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시간을 좀 끌 수는 있는데 대법원이 신속하게 하면 돼요. 법원이. 그러니까 시간 끝나고 기피 신청 안 받아주고 이 재판부에서 진행하면 되고 예. 그걸 갖고 또 다투면 고등법원에서 빨리 해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무한반복하거나 심지어는 이걸 끌기 위해서 뭐 판사가 이거 잘못했다 위법하다 우리 거 안 받아주는 거 뭐 이런 거 잘못됐다 하면서 탄핵할지도 모르죠. 탄핵왕들. 판사 탄핵하면 그냥 여론의 힘으로 물불을 갈릴 처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판사 탄핵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재판부는 아니지만 판사 탄핵 있었잖아요.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사고는 다 헌법재판관도 탄핵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판사 탄핵해놓고 헌법재판관 탄핵하면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거기까지 하면 이제 민주당이 없어질 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예, 높기 예.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재판 지연술들이 꽤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안 통하는 게 이제 불출석이 안 통합니다. 네, 이 선거법이니까. 선거법 재판은 그렇게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다르긴 한데 그 말씀은 꼭 3월 6일까지 안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저는 그 전에 지금 재판부 진행하는 태도로 보면 예. 그 전에 23일 날 아마 이제 대부분 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재판하면서 이제 뭐에 대해서 심리할 건지 아마 변호사가 기록 좀 더 봐야 되겠다는 변호사가 나와서 그 시간을 좀 주되 그 사안이 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증인만 많지 뭐 그거 많아도 그 증인 신문 아이고 뭐 저도 다 외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보는 게 그렇게 시간이 걸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재판에서는 막 그렇다 그러면 대충 봐주는데 엄격하게 보면 기록이 많아도 실제로 꼼꼼하게 볼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간 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2월 그리고 그 재판부가 교체될 그 판사가 없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도 없고 다만 휴정 기간이 이제 들어 있긴 한데 그건 재판부가 선택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23일 날 하고 뭐 집중 심리로 한 기일 한 두세 번 하고 결심하고 선고하면 되는데 판결 선고를 이제 얼마 만에 하느냐가 결심하고 그게 이제 관건인데 사실은 뭐 한 1, 2주면 쓸 수는 있어요. 이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심이 옳은 부분이 많다면 그거 그대로 다 원형하면서 항소심 것만 따로 또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시간 끌기도 어렵고 그리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위증교사 가보겠습니다. 위증교사 재판이 사실은 더 심플한 거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원래는 심플했죠. 상당히 심플했는데 그래서 검사가 뭐 항소이유서 내면서 오늘 기사 보니까 음주운전을 음주 따로 운전 따로. 운전 따로 심리를 해서 음주도 무죄, 운전도 무죄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판결 났을 때 이제 지적을 좀 했었고 이거를 다 잘라서 따로따로 보면서 좀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사 행위는 있었는데 위증 교사죄는 아니다. 이게 좀 어색한 논리죠, 사실은. 예. 이게 그 행위 안에 고의라든가 이 교사의 고의, 뭐 정범의 고의,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걸 부인한 거거든요. 김진성한테 위증 교사 행위는 있었는데 얘가 위증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의사를 있었는지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그걸 이제 모르는 상태였다 이런 얘기인데 좀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보고 제가 좀 그때 그러니까 계엄이 12월 3일 날 발령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 위증 교사가 11월 25일 날 이제 선고가 됐는데 그 판결문을 좀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 이제 뭐 유튜브 방송에서 좀 하기로 하면서 이제 막 언론에 이것저것 나왔지만 정리 안 된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정리하고 있는 사이에 계엄이 딱 터지면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무죄와 좀 다르게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꽤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죄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측은 더 부를 수 없는 거고. 거의 그렇고 이제 부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검사가 추가로 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제출하고 하면 예. 이걸 탄핵하기 위한 그래서, 증거는 예. 제출할 수 있는데 검사가 그렇게 많이 할 이유도 없어요. 검사도 예. 사실은 판단을 새로 그대로 구하는 문제. 판단만 받으면 예. 되는 문제긴 한데 요즘은 1심 심리를 충실히 하고 하기 때문에 1심을 되게 대부분 판결이 그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새로운 증거를 집어넣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하고 뭐 예를 들어 증인 한 명 추가한다든가 핵심 증인 김진성 씨를 다시 부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몇 가지 1심 보면 약간 검사가 방심 아닌 방심? 워낙
명백한 녹취록이 있어서 아니 교사 받은 사람이 본인이 교사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백을 했는데 자백하고 녹취록이 있어서 약간 김진성 증인 신문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진성 씨만 한번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오히려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은 그 재판도 3월을 넘길 일은 없어 보인다라고 거의 그거는 장담 못 하겠는데 이건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재판부도 이렇게 빨리 선고하고 이럴 부담은 좀 적어요. 사실은 뭘까 이게 만약에 유죄 심증이다 했을 때 서둘러서 막 선고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사법부가 좀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죄면 빨리 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예.